열심히 사는 사람이 인생을 망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 정작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겉보기엔 완벽한 성과를 내고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 주변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금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늘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대단한 성취를 자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밤마다 천장을 보며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숨이 막혔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책하며 자신을 더 몰아붙여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대부분 내용을 고민하잖아요. 얼마나 더 벌어야 하지? 어떤 직급에 올라야 하지? 그런데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건 이런 화려한 내용물이 아니에요.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듯 인생도 그것을 담아내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두어도 그 그릇은 이미 안쪽부터 미세하게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고무줄에 비유해 볼까요? 고무줄의 본질은 탄성입니다. 늘어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실이라는 명목으로 고무줄을 24시간 내내 팽팽하게 잡아당기고만 있습니다. 겉보기엔 길게 늘어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고무줄은 안쪽부터 끊어지고 있어요. 결국 아주 작은 충격에도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번아웃 상태가 되는 거죠. 반듯하게 다려입은 양복과 쉴 새 없이 치는 서류가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퇴근 후의 당신,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사소한 시간 속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사소한 즐거움이 있는 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태어날 때 꼭 잘 살고 성공하라고 태어난 거 아냐. 그냥 살으라고 태어난 거야. 오늘부터는 그 무거운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다 함께 심리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친 뇌에 가장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적당히 대충 살아야만 오히려 뇌를 살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뇌과학적 팩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이라는 이름의 그릇은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 뇌를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과도한 성취 압박이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과부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파괴적인 과정이 전부 더 잘 살고 싶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자기 뇌에 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가장 흔한 금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았을 때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오죠. 적당한 코르티솔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이 24시간 내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이 호르몬을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 뇌의 논리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당장 눈앞의 목표와 성과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나 내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오직 더 해야 해, 쉬면 안 돼라는 낙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뇌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과열되어 타버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완벽주의라는 강요가 더해지면 뇌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실수는 패배야 라는 말은 스스로를 채찍질해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 뇌에는 너라는 존재는 성과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로 도착합니다. 80점만 받아도 충분한 일에 100점을 채우려다 정작 중요한 뇌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버리는 거죠. 솔직히 저도 이 연구 결과들을 처음 접했을 때 무척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 어제도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싶은 장면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독촉을 받았던 순간이거나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니라며 비난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인생이라는 그릇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뇌에 금을 내면서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뇌 구조 자체가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 빠른 전환, 끊임없는 알림에 익숙해진 우리 뇌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팝콘 브레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정작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나 일상의 잔잔한 행복을 감지하는 능력은 약해진 겁니다. 여기에 가장 교묘한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가 만들어낸 불안의 프레임입니다. 벼락거지 같은 신조어가 쏟아지고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 있으면 뇌는 끊임없이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공포를 달래기 위해 우리는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일을 하려 애씁니다. 아등바등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남이 만든 기준에 내 소중한 뇌를 갈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뒤집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선에 휘둘려 열심히 달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영민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완성해야 할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합이라는 것을요.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는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그 채찍질이 과해지면 결국 나라는 존재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성과를 내는 기계만 남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곧 불성실함이나 패배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1시간을 들여 멍하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라고 비난받기 십상이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과열된 전두엽을 식히고 흩어진 정보를 정리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엔진오일도 없이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속도가 나는 것 같지만 보닛 안쪽은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뇌가 더 이상 타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휴식을 주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주변이 보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의 속도에 맞춰 억지로 뛰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호흡에 맞춰 걷고 있나요? 그릇 안쪽부터 시작된 부식을 멈추는 법, 이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간 그릇을 고치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물을 준비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을 수가 없다는 좌절감, 느껴본 적 있으시죠? 여기서 하나 뒤집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자꾸만 삐걱거리는 이유가 혹시 내가 쥐고 있는 그릇이 너무 뜨겁게 달궈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한 전략적 여백을 만드는 일이죠. 첫 번째로 제안하는 변화는 80%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 100%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80%만 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은 20%의 에너지는 반드시 나를 위한 숨구멍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뇌는 이 20%의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우리 뇌는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즉, 대충 하는 시간, 사실은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뇌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쉬운 변화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해 라는 강박 대신 나는 지금 휴식이 좀 필요해 라고 주어를 나로 옮겨오는 겁니다. 내 감정의 책임을 내가 가져가면 뇌는 방어벽을 낮추고 비로소 쉴 여유를 찾게 되죠. 두 번째는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 라는 말 대신 지금은 충분히 충전 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뇌는 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행동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반면 긍정형은 바로 대안으로 향하죠. 아이에게 뛰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조용히 걸어볼까 라고 할 때 더 효과적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요청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해내야 해 라는 명령 대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볼까 라고 초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뇌에 닫힌 그릇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30초만 아무 생각 없이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3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뇌의 긴장이 어떻게 풀리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릇을 비우는 연습은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릇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말을 담는 그릇,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그릇입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혼잣말이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역시 나는 안 돼. 또 실수했네. 이 말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재생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타인에게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금간 그릇에 가장 차가운 말을 담아 붓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평균 수만 번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은 안쪽부터 부식됩니다. 이 부식된 그릇으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담아내려 해도 어딘가 새고 어딘가 탁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대충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남에게 보여줄 그릇을 닦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건네는 그릇을 먼저 점검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20년 동안 쉼없이 달리며 완벽한 인생을 만들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본인의 속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니? 20년 만에 자신에게 건넨 첫 번째 대충의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어서 좋다. 오는 길에 노을이 예쁘더라. 같은 사소한 말들이 식탁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달라진 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밥을 담는 그릇이 달라진 것이었죠. 한 문장이 바뀌면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나를 옥죄던 열심히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당신이라는 그릇은 비로소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질은 성과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마음의 여유가 결정합니다. 금이 가는 패턴을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릇을 비우고 뇌를 쉬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에게 건네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훈련하면 달라지는 근육에 가깝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에게 평소와 다른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좀 대충 해도 괜찮아. 그까짓 거 뭐 어때? 라는 말 한마디. 그게 당신의 뇌를 살리고 인생의 그릇을 바꾸는 첫 번째 실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오늘 하루만큼은 무거운 강박 대신 따뜻한 여유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한 문장이 바뀌면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다함께 심리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대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